파티장의 화려한 조명이 정혜숙의 얼굴을 비춥니다. 손에는 시든 노란 튤립 한 송이. 옆에 서 있는 한도윤의 손은 차갑습니다. 저 여자가 저 나이에 뭘 하는 거야? 저 사람 죽을 병 환자라던데. 돈이라도 노리나?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파티장을 가득 메웁니다. 혜숙의 어깨가 떨립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혜숙 씨, 괜찮아요. 손을 놓으셔도 돼요. 혜숙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립니다. 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랑이 죄인가요?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새벽 4시 정혜숙이 물질 준비를 합니다. 63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억척스럽습니다. 잠수복을 입으며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한숨이 나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바닷가로 향하는 길. 같은 해녀 후배인 영숙이 뒤따라옵니다.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뭐가 힘들어?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하지만 혜숙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며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쌉니다. 물속에서 전복을 따며 혜숙은 생각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1년에 2번도 안 옵니다. 작은 아들 진수는 결혼 준비로 바쁩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삽니다. 물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며 혜숙이 중얼거립니다. 나도 이제 혼자구나. 저녁 혼자 밥을 먹는 혜숙. TV에서는 젊은 연인들의 로맨스 드라마가 나옵니다.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춥니다. 화면 속 남녀가 손을 잡고 웃습니다. 저런 것도 다 옛날 얘기지. 하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립니다.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진짜 사랑이었을까? 생계에 치여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사랑은 없었나 봐.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들고 나타납니다. 언니, 이거 받으세요. 이런 걸 왜 줘? 나 같은 늙은이한테. 요즘 실버들도 다 써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도 만들고 연애도 한다니까요. 혜숙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연애, 이 나이에? 언니, 요즘 60대 연애 엄청 많아요. SNS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영숙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실버하트라는 앱이에요. 같은 또래끼리 대화도 하고요. 혜숙은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깁니다. 정말 내 나이에도 누가 말을 걸까? 그날 저녁 혜숙은 조심스럽게 앱을 둘러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프로필이 보입니다. 60대, 70대 남녀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달빛소년이라는 닉네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 사진이 아름답네요. 혹시 해녀세요? 혜숙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냅니다. 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어요. 곧바로 답장이 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죠. 문체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해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바다 이야기, 인생 이야기. 달빛 소년의 글은 섬세하고 지적입니다. 오늘 밤은 외롭지 않네요. 해숙이 창밖의 달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런 감정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매일 밤 달빛 소년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낮에 물질을 하면서도 자꾸 스마트폰이 신경 쓰입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영숙이 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스마트폰 덕분이죠. 해숙이 얼굴을 붉힙니다. 그날 밤 달빛 소년에게서 긴 메시지가 옵니다. 해숙 씨, 저는 평생 글을 쓰며 살았어요. 젊을 때는 문학상도 받고 꿈도 컸죠. 하지만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내와는 사별했고 아이들과는 소원해졌어요. 이제 혼자 살면서 후회만 쌓여가네요. 해숙의 마음이 아픕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저도 비슷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더 외로워요. 그래서 이 나이에 SNS를 하게 됐나요?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가장 편해요. 달빛 소년의 답장이 빨리 옵니다. 저도요. 해숙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에요. 해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며칠 후 달빛 소년이 시 한 편을 보냅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성을 무너뜨려도 다시 쌓을 힘이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 해숙이 감동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네요.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예전에 써둔 건데 요즘 해숙 씨를 만나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요. 해숙 씨는 파도 같아요. 거칠지만 따뜻하고 강하지만 부드러워요. 해숙은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남편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빛 소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해숙 씨, 혹시 통화 가능할까요? 목소리가 궁금해요. 해숙이 망설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자로만 대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더 가까워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큽니다. 네, 좋아요. 전화가 울립니다. 해숙이 떨리는 손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숙 씨. 목소리가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나이에 걸맞은 중후한 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숙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목소리도 바다 같네요. 깊고 따뜻해요. 그런가요? 저는 거친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세월이 만든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후회 이야기.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이게 사랑일까?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뭔가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통화합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해숙은 물질할 때도 달빛 소년 생각을 합니다. 언니 정말 달라졌어요. 젊어졌다고 해야 하나?
영숙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해숙도 느낍니다. 매일이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달빛 소년과의 대화가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일하고 돌아와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어느 날 밤 달빛 소년의 메시지가 평소와 다릅니다. 해숙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해숙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저는 병에 걸려 있어요. 해숙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병이요? 어떤 병인데요? 루게릭병이에요.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죠.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에서 2년이라고 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처음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누가 죽어가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빛 소년의 답장이 늦게 옵니다. 해숙 씨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걸요. 해숙이 울면서 답장을 보냅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점점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진짜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요. 해숙의 손이 떨립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사랑이요? 네, 해숙 씨와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요. 해숙도 같은 생각입니다. 남편과의 40년도 사랑보다는 의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해숙이 망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속초 바닷가는 어떨까요? 해숙 씨가 좋아하는 바다에서 만나요. 다음 날 해숙은 영숙에게 말합니다. 내일 속초에 갔다 올게. 갑자기 왜요? 그냥 바람 좀 쐬러. 영숙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달빛 소년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병들어서 많이 아파 보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해숙은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습니다. 63세의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밝아 보입니다. 정말 올까? 바다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약속 시간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너무 일찍 온 것 같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평생 봐온 바다인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입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정합니다. 해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남자가 가까워집니다. 66세 정도로 보이는 얼굴.
깊은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얼굴이 많이 말랐습니다. 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해숙 앞에 멈춰섭니다. 혹시 해숙 씨세요? 목소리가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입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럼 달빛 소녀님이세요? 네, 한도윤입니다. 도윤이 손을 내밉니다. 해숙이 조심스럽게 악수를 합니다. 손이 차갑고 마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유롭게 대화했는데 직접 만나니 긴장됩니다. 커피 마실까요? 도윤이 먼저 제안합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서로를 바라봅니다.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한때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입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세요. 도윤이 먼저 말합니다. 저도요. 많이 아파 보이실 줄 알았는데 아직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힘은 점점 빠지고 있어요. 도윤이 손을 들어 보입니다. 약간 떨립니다. 무서우세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다만 사랑 못 해보고 가는 게 아쉬워요. 해숙의 가슴이 찡합니다. 저도 그래요. 평생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해숙 씨는 남편분과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정도 들고 살았지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해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윤이 갑자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나이가 중요한가요? 해숙 씨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바다처럼 넓고 따뜻해요. 해숙의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도윤 씨도 멋있어요. 해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꿈, 후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도윤이 바다를 보며 말합니다. 저도요. 해숙도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해숙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나요. 두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헤어집니다. 해숙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봅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이게 사랑인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해숙과 도윤이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카페에서 대화하고 때로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해숙이가 요즘 남자랑 만난다더라. 정말 이 나이에? 그 남자 많이 아픈 사람이라던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해숙이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나이에 뭘 해요? 남편 제사도 제대로 안 모시더니. 해숙은 눈치채지만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나타납니다.
엄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요? 민수의 얼굴이 차갑습니다. 무슨 소리? 남자랑 만난다고요? 설마 그게 사실이에요? 해숙이 당황합니다. 벌써 서울까지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그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요? 민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민수야, 엄마 마음도 생각해봐. 마음이요? 엄마가 체면을 생각하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엄마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알아? 그럼 저희랑 같이 살아요. 굳이 남자가 필요해요? 그게 다른 거야. 너희들은 내 자식이고 도윤 씨는. 도윤 씨요? 이름까지 다 알아요? 민수가 더욱 화를 냅니다. 그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다면서요? 엄마 정신 차려요. 병에 걸렸다고 사랑하면 안 돼. 사랑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해숙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해? 엄마. 민수가 소리치려다가 멈춥니다. 엄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오랜만에 봅니다. 엄마, 그 사람이 진짜 좋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응. 도윤 씨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은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엄마,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죽으면 엄마가 더 상처받을 거예요. 그날 밤, 해숙은 도윤에게 전화합니다. 도윤 씨, 우리 일이 소문났어요. 알고 있어요. 동네가 좁으니까요. 사람들이 안 좋게 봐요. 아들도 반대하고. 도윤이 잠시 말이 없습니다. 해숙 씨,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목소리가 울고 있는 것 같은데. 해숙이 눈물을 닦습니다. 좀 서러워요. 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세상은 늘 그래요. 남들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럼 계속 만나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네, 해숙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이 얹힌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해숙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몇몇 아주머니들이 대놓고 수군거립니다. 저 나이에 남자 만난다고 꽃단장하고 다니네. 남편 제사상도 제대로 안 차리더니. 그 남자도 참 이상해. 죽어가는 주제에. 해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집에 와서 울고 있는데 작은 아들 진수가 찾아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수는 형과 달리 온화한 성격입니다. 진수야. 해숙이 아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연애하신다고. 너도 반대하러 온 거야? 아니요. 엄마 마음이 궁금해서요. 진수가 엄마 옆에 앉습니다. 정말 그분을 좋아하세요? 응. 도윤 씨랑 있으면 행복해. 그럼 됐잖아요. 해숙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동안 너무 외로워하셨잖아요. 고마워, 진수야. 하지만 형이 많이 화나 있어요.
시간을 좀 두세요. 그날 저녁 해숙과 도윤이 만납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힘들어 하시는군요. 도윤이 해숙의 표정을 보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조금 서러울 뿐이에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게 마음 아파요.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 해숙의 손을 잡습니다. 해숙 씨,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차갑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해숙과 도윤이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사랑은 깊어져 가지만 도윤의 병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걸으며 도윤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잠깐만요. 숨이 가빠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해숙이 놀라며 부축합니다. 괜찮아요. 요즘 조금 힘들어졌어요.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릅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검진은 받고 있어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해숙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후 도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카페에서 대화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해숙이 급히 119를 부릅니다. 병원 응급실. 해숙이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세요? 아, 그게. 해숙이 말을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인이에요. 루게릭병 환자시죠. 병이 조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해숙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병실에서 도윤이 깨어납니다. 해숙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해숙 씨, 깨어나셨네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뭔 소리예요. 당연히 걱정되죠. 도윤이 해숙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해숙 씨, 이제부터 더 자주 이럴 거예요. 힘들어 하시지 마세요. 같이 이겨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도윤 씨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해숙은 도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약을 챙겨주고 몸이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줍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저 여자 정말 이상해. 죽어가는 남자 붙들고 돈이라도 있나? 아니면 재산 노리는 거 아냐? 해숙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의 집에서 둘이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도윤이 시집을 펼쳐 읽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짧은 이 생에서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왜 우세요? 아름다워서요. 그리고 슬퍼서요. 왜 슬퍼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도윤이 해숙을 안아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에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요. 맞아요. 도윤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아줍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지만 방 안은 따뜻합니다. 며칠 후 도윤의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손도 자주 떨립니다. 해숙이 더 자주 찾아가서 돌봅니다. 해숙 씨,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게 고생인가요? 하지만, 도윤 씨,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도요. 해숙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해숙이 도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시간을 소중히 보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병의 그림자 속에서도 더욱 깊어져 갑니다. 해숙과 도윤의 사진이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찍혔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에서 나오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은 동네 카카오톡 단체방에 퍼졌고 곧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올라갔습니다. 60대 해녀의 황혼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는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나이도 생각 좀 하지. 환자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 나이에 뭔 사랑이야. 돈 노리는 거 아님? 해숙은 영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니, 온라인에 언니 사진이 올라왔어요. 뭔 사진? 도윤 씨랑 같이 있는 사진요.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고 있어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글을 확인합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납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가 동생 진수와 함께 집으로 찾아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는지 봤어요? 민수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봤어.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이요? 엄마 체면도 생각하고 우리 체면도 생각해봐요. 진수도 이번에는 말을 보탭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었는데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요. 너까지 그러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봤어요? 엄마가 환자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요. 민수가 비웃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그 사람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해숙이 울면서 소리칩니다. 엄마, 너희들은 몰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도윤 씨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엄마,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더 큰 상처만 받을 거예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 이런 사랑은 처음이야. 엄마, 제발 그만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견딜 수 없어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합니다. 싫어. 절대 안 그만둬.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엄마 아들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민수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해숙이 충격을 받습니다. 민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렸잖아요. 죽은 아빠도 생각 안 하고. 해숙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들이 모두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도윤에게 전화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다음 날 도윤이 먼저 연락합니다. 해숙 씨, 어제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도윤 씨, 해숙의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온라인에 올라온 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반대해요. 그럼 저와 헤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도윤의 목소리도 슬퍼집니다. 해숙 씨, 저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도 괜찮아요. 도윤 씨만 있으면 돼요. 정말요? 네.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해숙은 집을 나섭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도윤을 만납니다. 얼굴이 더 말랐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해숙 씨, 도윤 씨, 두 사람이 껴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도윤 씨만 내 손을 잡아주면 돼요. 해숙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해숙 씨가 있어서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럼 끝까지 함께 가요. 네, 끝까지.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바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윤의 병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해숙은 매일 병원에서 그를 돌봅니다. 해숙 씨, 고생이 많으세요. 간병인이 해숙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가족도 아니신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분은 처음 봐요. 해숙이 미소 짓습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도윤이 해숙에게 부탁합니다. 해숙 씨,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꽃을 하나 사다 주실 수 있어요? 노란 튤립으로요. 노란 튤립이요. 지금은 계절이 아닌데 꽃집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해요. 해숙이 꽃집을 찾아다녀서 노란 튤립을 구해옵니다. 이걸 왜 원하셨어요? 도윤이 튤립을 받아들고 미소 짓습니다. 해숙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사실 저는 해숙 씨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해숙이 놀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0년 전 저희가 만난 적이 있어요. 50년 전이요? 네. 그때 해숙 씨는 서울에 잠깐 올라와 있었죠. 친척 집에서. 해숙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20살 때 서울 이모댁에서 몇 달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해숙 씨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해숙의 눈이 커집니다. 그때 도서관에서 노란 튤립을 준 남자가 있었는데, 네, 저예요. 해숙이 충격을 받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잘생긴 청년이 노란 튤립을 주며 말했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래서 SNS에서 제 닉네임이 달빛 소년이었어요. 그때 해숙 씨가 달빛 같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럼 도윤 씨는? 네, 제 첫사랑이었어요. 50년 동안 잊지 못했어요. 왜 그때 다시 찾지 않았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해숙 씨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고 연락처도 몰랐어요. 그 후에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도 그 남자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해숙이 울면서 말합니다.
결혼하고서도 가끔 생각났어요. 노란 튤립을 볼 때마다. 저도 그래서 SNS에서 해숙 씨를 찾았어요.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도윤이 튤립을 해숙에게 건넵니다. 50년 만에 드리는 두 번째 튤립이에요. 해숙이 꽃을 받으며 오열합니다. 도윤 씨, 해숙 씨, 저는 행복해요. 죽기 전에 첫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저도요.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50년 늦은 사랑이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이에요. 네, 진짜 사랑이에요. 며칠 후 도윤의 상태가 위급해집니다. 해숙이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해숙 씨. 네, 도윤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도윤이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해숙이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의 장례식장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해숙이 상주석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상주야? 가족도 아닌데. 하지만 해숙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에는 노란 튤립을 들고 있습니다. 민수와 진수가 늦게 나타납니다. 엄마, 왔구나.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반대만 했어. 진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괜찮아. 너희들도 걱정된 거니까. 엄마, 정말 사랑하셨던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응.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했다면 두 아들이 엄마를 안아줍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해숙이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인사합니다. 도윤 씨, 고마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노란 튤립을 관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더 일찍 만나요. 해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며 해숙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춥니다. 사랑은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다만 남은 시간이 짧았을 뿐이다. 해숙이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도윤과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만났던 바닷가, 함께 읽었던 시, 마지막에 건네받은 노란 튤립까지. 이들의 사랑은 세상의 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기에 더욱 간절했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